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이 상황은 꼭 알아야 합니다입니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다면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잠실 아파트 값을 보면 됩니다. 모든 하락과 상승은 잠실부터 시작이 돼요. 잠실 지역의 금매가 늘어나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하면 수도권 아파트도 조만간 영향을 받겠구나, 잠실 가격이 상승 추세다 그러면 우리 지역도 시차를 두고 적용될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잠실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실 지역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강동구, 그리고 강동구 인근에 위치한 미사 신도시와 하남 송파구와 위례, 성남 지역, 강남구와 서초구, 남쪽으로는 수지구하고 광교 신도시, 북쪽으로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까지 이 잠실 지역 아파트 가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잠실 주변 대단지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크리오 32평 22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5월 15일에 거래가 됐는데 전고점 대비 87.6%입니다. 헬로시티 33평은요 21억 7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5월 18일에 실거래가 됐는데 전고점 대비 92.3%까지 올라갔습니다. 강동구 지역도 볼까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권 34평이요 21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고덕 그라시움 34평은요 18억에 5월 11일 날 실거래가 등록됐어요. 얘 전고점이 20억이었거든요. 전고점 대비 90%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살펴볼까요? 마포자의 2차 34평 17억 2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94.2% 순이고요.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34평 5월 8일 날 18억 9,700만 원에 실거래가 됐는데 전고점 대비 94.8%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2층짜리 매물이었어요. 저층도 이미 전고점 수준까지 회복한 곳이 바로 마포구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5월 중순부터 생긴 일이 또 있습니다. 비인기 지역, 구축, 비역세권까지 거래가 없던 지역이나 단지에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거래량에서도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5월 달에 3,391건, 6월 달에 158건이었습니다. 자, 5월 9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 볼게요. 자, 5월 9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 4월 달에는 3,086건, 5월 달엔 144건이 등록됐습니다. 4월보다 5월 달 거래량이 더 많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5월 달보다도 6월 달,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지 않지만 현재 나온 집계로 말씀드리면 5월보다 6월 달이 더 많을 가능성도 현재 조금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히 거래가 늘고 있죠. 자, 2월 달에 2,477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 아파트 투미 기준입니다. 3월 달에 4,082건, 4월 달에 4,266건, 그리고 5월 달도 4월 달 대비 한 10% 이상 늘어나 4,000건대 중후반이 예상된다 말씀드렸죠. 6월 달도 거래가 많을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담하면 나오는 매수 대기자의 하소연이 있어요. 금매가 금방 사라져요. 계좌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망설여져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점점 넓은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달하고 4월 달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 상구나 마포구나 성동구 이런 지역에서 질문이 많았는데, 지금은 더 넓은 지역,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역까지도 금매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잘 나가는 지역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수요가 적었던 지역도 매수세가 늘어납니다.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낮은 대출금리입니다. 은행채 1년물 금리가 3.57%예요. 은행채 5년물은 3.62%입니다. 기준금리 3.5%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출금리, 전세자금 대출금리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7%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 사람들이 적응을 해서 대출을 받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전세값 상승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가 28,519건인데 작년에 전세 매물이 가장 적었을 때가 29,000건이었어요. 그거보다 적은 상태입니다.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경기도도 3만 5천 건으로 작년에 전세 매물이 가장 적었었던 3만 4천 건 대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큰데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든 지역 같은 경우는요, 단기간에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더라. 근데 그런 지역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좀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차라리 집을 사버리자, 이런 수요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 상승입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3,801만 원이라고 합니다. 1년 사이에 무려 733만 원이 올랐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오를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분양이 나오는 공덕 1구역 그리고 산성구역은 모두 작년 초에 분양가 협상이 끝난 곳입니다. 문제는 그때 공사비 협상한 것보다 지금 공사비가 100만 원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럼 앞으로 나오는 분양가가 지금 나오는 분양보다 쌀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면 손해라는 인식이 생기고 청약 수요가 기존 주택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더 수요가 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금리 쇼크가 없다면요, 3분기까지 이런 강세는 이어질 것 같고요. 이제 4분기 되면 이제 입주 물량 증가와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면 화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집값이 오르냐, 고금리라서 집값 못 오른다, 매물수 엄청 늘고 있다, 지금 팔려고 난리가 났다, 결혼 안 해서 앞으로 수요가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상승하니 하락하니 나의 주장을 갖고 논리 싸움 해봤자 의미가 없더라. 한 달에 한 번 이상 부동산에 꼭 가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하락 요인대로 시장이 과연 움직이고 있는지, 자, 내가 생각할 땐 집값은 대폭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르고 있네. 왜 그러냐? 시장이 잘못됐냐? 그것보다는 나의 논리가 내가 생각했던 하락 요인이 실제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인생에서 내 집만 원처럼 중요한 게 저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 의사결정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부동산에 가는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셔서 실제 의견 들어보시고 진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장에서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들 보잖아요. 강의 들어서 기회 잡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좀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 8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목돈 있다면 반드시 사야 하는 재개발 매물 3개를 추천드렸습니다. 확실한 수익률과 그리고 안정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요, 주3회 멤버십 전용 영상이 올라갑니다. 청약,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 정보까지 멤버십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